자, 오늘 만기일이었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 한번 듣고 가죠. 만기일다운 흐름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만기일의 흐름이었고요. 선물도 요동쳤고, 종목들도 대형주 위주로 요동쳤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기일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또 오후에 금투세와 관련된 내용이 또 이제 슬슬 흘러나오면서 거의 뭐 이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근데 이게 코스닥만 끌어내렸느냐? 아닙니다. 코스피까지도 영향을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장 중에 제가 이거 오전에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자, 이거 볼까요? 네. 이게 장중에 오늘 어제 종가 기준으로 41,000계약 정도였습니다. 41,000계약 정도였는데 지금 화면 나오고 있나요? 네네. 네. 41,000계약 정도였는데 오늘 아까 장중에 한 48,000-9,000계약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48,000-9,000계약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점심시간 지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선물 매도를 쭉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한 4만 계약 오늘 순 매도로 끝났어요. 순 매도로 끝났고 결국은 이제 5만 계약을 상단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돌아선 게 아니냐 그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오늘 대형 주식들이 좀 세게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던 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나오나요 지금? 안 나오는 지금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네. 멈췄다고 하는데 네네네. V믹스 다시 작동. 잠깐. 자, 일단 그것 좀 봐주고. 네. 자, 다시 할까요? 해봐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어서 가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돌파 매매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우리가 스쿼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스쿼트 운동하는 거 아시죠?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갔다가 하는 것처럼 근데 윗꼬리를 사실 오늘 많이들 달았습니다. 네, 반도체들 상관없이 윗꼬리들 많이 달았고 덕분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센 주식들이 위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앞서 있었던 뭐 포스코라던가 그 다음에 오늘 오후 들어서 뭐 2차전지 섹터도 그렇고 오늘 갑자기 또 메타버스 이제 삼성에서 XR을 발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오랫동안 절어 있었던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좀 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의 변동성들이 저에게 좀 크게 나타났었고 뭐 오늘 역시나 3시 20분 동시호가에 뭐 호가의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여전히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조금 하긴 했어요. 선물에서 순매도 하긴 했습니다만 자, 계약으로 가볼게요. 오늘 선물에서 수량으로 1,800계약, 이게 플러스 장중에 한 7,000계약 정도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근데 종가에 마이너스 1,800계약으로 끝났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장중에 한 8,000, 거의 한 9,000계약 정도 가깝게 엄청 재빠르게 던진 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계속 쭉 누적해왔던 순매도 규모가 적지는 않고요. 적진 않고 순매수 규모가 적진 않고 한번 해볼까요? 6월 둘째 여기서부터니까요. 14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39,800계약 순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4만 계약 정도인데 다만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 있잖아요. 사실 뭐 한 코어 CPI 3.4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사실 이제 보합 정도 또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엄청 어긋나지만 않으면 시장에 큰 상관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지난밤에 코어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더 이제 물가 지표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통화정책 완화 스탠스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CPI가 어떻게 뭐 엄청나게 변동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는 우호적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외국인들이 6월, 7월 들어서 굉장히 좀 빠른 기간 안에 여기 보시면 이게 엄청 세게 들어왔죠, 이만큼. 여기 좀 너무 과하게 빠르게 들어온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순매수 기조는 약간 슬로우해질 수는 있다라는 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전략은 오늘 올라간 것보다 오늘 음봉난 것들 위주로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종목들 있죠. 네. 자동차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증권주도 뭐 이제 밸류업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눌릴 때를 기대하는 거고 반대로 KB금융 이런 것들 있죠.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양봉이 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위주. 그리고 현대차 좀 차트가 좀 작죠. 현대차도 오늘 양봉이 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이제 7월 달 들어서 쉬는 종목들 있죠. 그 다음에 기아 이런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밑에 지지선들이 다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되게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들은 7월 달 이제 마지막 이제 7월 오늘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대형주들도 오르락 내리락 또는 지수 기준으로는 계속 횡보.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주 종목단 안에서의 순환매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앞서서 해주신 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뭐 DX 말고 뭐죠? 포스코 홀딩스죠. 홀딩스도 오랜만에 진짜 많이 올랐고 거래량까지 실려서 네, 거래량까지 실렸죠. 상당히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실 먼저 진작에 오르긴 했잖아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가스전 대왕거래 테마로 오른 거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스코도 뭐죠? DX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도 오늘 바닥에서 턴하긴 했습니다만 포스코 홀딩스 대비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의미 있는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나 여러 가지 삼성 SDI도 흐름이 좋았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사실 좋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아마 실적들을 확인하고 가려고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요. 이렇게 이제 뭐 저는 장기 추세선을 200일선 보는데 아마 다들 장기 추세선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뭐 121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200일선 보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선이기 때문에 200일선을 보는데 이런 장기 추세선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업황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려면 나쁜 업황이 좀 횡보했다가 좋아지는 트렌드가 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장기 추세선 안에서 녹아져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업황이 거의 바닥 근처는 맞는 것 같은데 확인이 언제 하느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삼성 SDI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ESS 쪽에서 기회를 보자고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거 한번 봐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몇 주 전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거 보시면 미국 이거 한 보름 정도 된 기사입니다. LG 엔솔 미국 공장 건설 일시 중단, 배터리 부진의 뭐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팔 데가 없으니까 일시 중단한 거잖아요. 그렇지.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시 중단이 아니라 아예 그냥 취소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는 뭐 확실한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업자들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그 취소된 거를 저렇게 할 수는 네. 없지. 네. 그 일시 중단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근데 완전히 어쨌든, 결정된 그렇죠. 거라면. 그러니까 일시 중단을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 LG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일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업황이 진짜 좋으면 중단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조선사들 수주 계속 받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미국 뭐 이제 군함이긴 합니다만 조선사를 인수할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바닥을 잡기는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흔히 말해서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바이더 딥을 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위치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전기차가 판매량이 엄청 늘어서 우리 2차전지 주식들이 좋을 거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단은 한번 대신을 내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도 필요하고요. 업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아마 경쟁자들도 더 많이 들어왔을 거고 LFP는 더 많이 우리가 경쟁자들을 더 많이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는 계속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대응하자. 네, 그냥 모든 2차전지, 특히 지금 2차전지 ETF가 제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호로 보자고 하는 분도 네. 있어요. 그 지금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있죠. 그것이 올라가는 순간이 2차전지 섹터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중바닥이라는 건 어쨌든 상승에 대한 그리고 큰 폭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줄 만한 그렇죠. 그런 하나의 네. 기술적 분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여기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진짜 최바닥이다. 만약에 나중에 훗날 그러면 사실 뭐 이제 여기도 바닥이었고 여기도 바닥이었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극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여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려면 이런 진바닥을 이제 여기서들 많이들 들어가시죠. 원래는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여기가 바닥일 줄 알았지만 한 번 더 거기를 바닥을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업황에 대한 턴을 믿고 산다라고 하면 전저점일 때마다 사는 건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렇게 했다가 또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잘 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점을 여기 어디가 진짜 바닥인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확인하고 가자. 그러니까 조금 프리미엄 주고 더 사도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선 절대 못 사거든요. 우리가 분할 매수로 사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100이라는 돌파하는 거 보고 하자. 확 한 번에 사도요. 한 번에 모든 물량을 여기서 절대 실을 수 없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맞추면 그건 정말 대박이긴 하지만 모르니까 대부분 다 요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올 건데 한번 뚫었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네.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2차전지는 뭐 제가 뭐 신한에 입구해서 뭐 2차전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 있지만 지금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 좋고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버는 데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뭐 업황에 대한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저는 한 반년 뒤에 제 신화대로 간다면 반도체 팔고 2차전지 사야 됩니다. 그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 생각인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러한 부분들을 다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좀 당겨진 걸로 보고 그렇죠. 적극적인 당연하죠. 매수로 나서야겠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바닥의 신호가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올랐지만 거래량이 오늘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거래량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뭔가 진짜 바닥이다 하는 정도 아니에요. 삼성 SDI가 사실 제일 먼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신호가 SDI에서 나왔다고 생각한 거고요. 거래량으로 보는 바닥 신호 오랜만에 말씀드리면 삼양식품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양식품이 지금이야 많이 올랐지만 최초는 되게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여기서. 야, 여기서. 많이 올랐네. 네. 이게 언제냐면 2023년 작년 8월 달쯤이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이 정도는 빵 터져야 뭔가 완전 주가의 흐름이 달라졌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나와줘요. 뭔가 과거 1년 정도의 평균 거래량보다 뭔가 압도하는 듯한 거래량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오늘 정도까지는 좀 부족하다. 네, 어느 정도까지는 거래량이 손바뀜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만기 영향도 있는 거라 특수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엔 좀 그래요. 근데 삼양식품 이때 보시면 12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잡아 했지만 결국은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추세가 있고 명분이 만들어지면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고요. 하이닉스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대형주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 바닥에서 대량 거래들이 다 필요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이런 거래량들 이게 뭔가 이거 음봉이긴 합니다만 바닥에서는 음봉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거래량들 뭔가 기존에 없던 거래량들이 불쑥불쑥 나와줘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빨라 보이는 건 사실 SDI입니다. 업황 턴하면 가장 움직일 수 있는. 지난번에 그 인터배터리 데이 할 때도 네. 사실 2차전지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그렇죠. 삼성 SDI의 전고체 테마, 그게 맞습니다. 예. 이 키워드로 맞습니다. 시작이 예. 됐던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음 2차전지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 뭐 전고체 이 확률이 사실 매우 높겠죠.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약간 소재 쪽 단 이야기고 만약에 대형주들의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으로 힌트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SK온, SK이노베이션, 다음 삼성 SDI, LG 엔솔 뭐 세 개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SDI가 매우 높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보면 되게 가슴 아픈 차트인데 여전히 사실 좀 재미는 없습니다. 물론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져서 관심 갖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무조건 터졌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뭔가 명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올라갈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서는 찾지는 못하고 있어서
3사 중에서 본다면 SDI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소재단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은 대주전자재료나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주변으로 가면 그렇게 이세순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네. 종목들이 있나요? 지금 뭐 나오는 채팅창에서 얘기는 HLB가 시간의 하한가가 같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10월 이게 내일 달에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럼 뭔 일이에요, 시간에서 이거? 하한가 기사가 저도 오면서 봤는데 기사가 10월 달에 다시 한다는 거였는데 10월이 너무 늦다. 너무 생각보다 늦다. 너무 생각보다 늦다. 너무 늦다라는 개념인지는 몰라도요. 아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는 없네요. 여기는 없네. 아까 여기서는 검색을 못 하겠고 저도 봤습니다. 근데 뭐 이제 10월 달에 다시 신청한다라는 기사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내일 걱정인 거는 HLB 그룹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다른 바이오 섹터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지수도 또 끌어내기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러네요. 저는 왜 하필 오늘 만기일 날 마감하고 이럴까? 하필 그러면 파나진, 생명과학, 테라피틱스, 제약 모두 다 이게 하한가 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면서 봤지만 좀 속상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사실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시간에서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네, 저도 좀 어떤 봐야 내용인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섣불리 네. 얘기하기보단 내일 일단, 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좀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오늘 의미가 있다가 밀렸던 게 조선주들. 조선주. 네, 조선주들. 결국 HD 현대미포 같은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되게 좋았었는데 오늘 이제 만개 영향인지 이제 장중에 선물 영향인지는 몰라도 현대미포조선도 이렇게 HD 그룹주들이 HD 현대도 그렇고요. HD 현대는 사실 현대 오일뱅크인데 끝까지 잘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보면 계속 신고가 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선주들은 어쨌든 일감 수주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특징적인 게 장 마감하고 하나엔진이 또 수주가 나왔어요. 아침에 잠깐 언급드렸던 엔진 주식들 하나엔진이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조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없었던 고객사거든요. 이게 중국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중국 조선사들하고 계속 경쟁 관계인데 엔진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엔진은 이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으로 주로 나가고 그다음에 중국으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이나 멀천트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원래 4개 정도 이제 삼중이랑 하나오션이랑 그다음에 중국의 조선사 2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 조선사는 처음 보는 조선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새로운 곳을 뚫었는지는 몰라도 그냥 800억짜리 규모가 나왔습니다. 이게 수주를 하면 2년 뒤에 발주 나가요. 2년 뒤에. 그러니까 배가 한 2년 정도 만드는데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거의 공기 때 엔진을 딱 집어넣는데 그러면 지금 조선사가 한 2027년, 뭐 길면 2029년까지 도크가 다 차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수주 먹거리들이 계속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 오션을 일단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엔진, 오늘 하나 엔진보다 사실 STX 중공업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STX 중공업이 지금 HD 현대 쪽으로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계열사로. 그러면 미포조선 물량들 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STX 엔진은 이름은 엔진이 붙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는 보조 발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주 엔진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결을 다르게 해서 선박 엔진을 본다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STX 중공업 이렇게 3개인데 이제 작은 순서대로 변동성은 높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이 상장했습니다. 그 물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역시 이게 사실 최근에 공모주들 때문에 사실 시장이 예탁금이 늘었다가 줄었다 이게 엄청 반복되기는 해요. 근데 이런 부분 사실 또 좀 왜 이렇게 많이 상장하나 싶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가총액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오늘도 코스피 상장했잖아요. 사실 지수를 계속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근데 공모가가 6만 원이었는데 11,000원밖에 안 올랐고 결국은 뭐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시초가에 부터 분할로 매도하신 분들이 결국은 또 좋은 수익을 아마 가져가시지 않나. 요즘은
그렇게 막 따상 막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한국 시장 자체가 너무 약간 투기판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시장의 수급을 일정 부분 가져가서 좀 없는 수급조차도 또 단타하는 수급을 가져갔던 하루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원전 봐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은 고점 근처에서 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진엔텍도 그렇고요. 지금 어쨌든 계속 기대감 살아있는 거고,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막판에 한국가스공사,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막판에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네, 대왕고래.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거래량이 실리지는 않았는데. 네, 실리진 않았는데. 뭘 우르르 들어왔대. 막판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막판에. 막판 1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호가창 보니까 막 누구누구 막 두두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딱 차트상으로 봐도 상승폭의 딱 절반 되돌림 현상 이후에 지금 딱 이제 거래량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고, 다음 주에 원전 발표를 하게 되면 수급이 조금 이동하지 않을까, 같은 에너지 섹터 내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참고 삼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내일장, 아까 체크 포인트로 오늘 음봉 나온 종목들 한번 내일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외에 또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내일은 사실 오늘 조금 종목들이 막 치고박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오르다가 내려가는, 오늘 좀 변동성이 일단 컸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 그 다음에 CPI가 크게 뭐 예상대로만 뭐 벗어나지 않는 정도만 나온다고 하고, 오늘 나스닥도 지금 거의 약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 없다라고 하면, 내일 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졸음 나올 정도로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HLB가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일 좀 걱정이 되긴 하네. 코스닥이 그렇잖아도. 그나마 이제 코스닥이 좀 걱정되고, 과연 이제 이거를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라고 하면 HLB에 어쨌든 배팅을 했던 사람들이 빨리 팔고 나와서 그냥 HLB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확 확산돼 버려서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회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어떻게 보면 HLB가 시장의 수급을 가져갔던 HLB 그룹에서 돈이 일단은 더 이상 최소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탁금들이 다른 쪽 매매를 할 확률, 그러니까 대체제로 다른 바이오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막판에 알테오젠도 기사 나오면서 보합까지 땡겨 올렸었거든요. 알테오젠도 오늘 양봉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계속 장중에 한 4% 정도까지 마이너스 보이다 5%까지 찍었었네요, 딱. 근데 오늘 거의 보합에서 끝났고요. 삼천당제약도 지금 시간에서 조금 오르고 있는데, 오늘 음봉 나온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테크윙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가 작지만 그래도 기대감들이 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양봉으로 끝났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을 지켜줄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도 그렇고요. 오늘 이수페타, 이수페타 여전히 대장, 이런 음봉 나오는 것들. 오늘 내일 만약에 HLB가 바이오에 조금 약간 재를 뿌린다 하면, 내일은 반도체, 오늘 음봉 나온 반도체들, 이수페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도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PSK 홀딩스, 뭐 다 이런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 꽤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지금 한 달 가깝게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밑에 지지선, 가격 지지선도 되고 이평선 저항도 지지선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은 만들어졌고, 명분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수급이 확 센티만 확 쏠려준다라고 하면 이쪽도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장 초반에 또 어지러울 겁니다. 한 30분간 엄청 어지러울 거고 하는데,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이 빠진 이유 중에 또 금투세 관련해서도 그렇죠. 좀 있죠. 지금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전 대표죠. 금투세와 관련해서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맞습니다. 오늘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관련된 그 의원들이 정했다. 그거는 개인의 입장이지 당의 입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코스닥이 무너지는 빠지는데 일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직은 금투세가 정해지기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데, 사실 계속 노이즈로 가져가는, 계속 오늘 사실 멱살 끌어잡고 내려왔거든요. 뭐 덕분에 좀 지수가 빠지니까 코스피도 덕분에 빠졌고, 코스피도 덕분에 선물 매도 같이 쓸려 내려오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계속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사실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응원하는 수밖에 없고 안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계속 갖고 가야 할 변동성일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부디 잘 해결되길 바를. 네. 그렇지 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컴플레인을 걸어봐야. 네. 근데 그래도 이 규모가 크다라는 걸 못 느끼나?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불만, 이 주식 투자자들,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이게 엄청 크구나라는 걸 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네. 그 외의 사람들 또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뭐 방송으로 말씀 못 드리는 추측되는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그분들의 그 금융재산 구조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계 재산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네. 궁금해. 나도 네. 이 뭔가 손을 대는 사람들이 네. 주식 투자는 제대로 해보거나 아니면 이 주식 투자는 시장을 투기다. 네. 이 시장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참여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네. 참 궁금해. 네. 근데 뭐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밝혀지겠죠. 또는 저보다 더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알고 있어서 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국민 청원이라던가 서명이라던가. 거기 그 민주당 홍성국 전 네. 대우증권 사장님 네. 계시는데 그러니까 모를 일 없을 겁니다. 좀 얘기 좀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증권사 사장단들이 또 준비가 어렵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표, 예를 들어서 채권의 매매 차익 같은 거 계산하기가 사실 되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과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그것을 또 좋아하는 지지자들도 있을 있죠. 테니까 그렇죠.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다가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일단 유예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네. 핑계를 대려고 그러나? 네. 아니 근데 유예하더라도요. 근데 우리가 당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연말까지 엄청난 피곤한 스트레스잖아요, 사실. 내일 우리 설문조사를 이걸로 해봐야 되겠다. 지금 금투세와 관련해서 폐지가 됐든 유예가 됐든 강행이 됐든 결론이 안 나오는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1번 이재명 대표의 우유부당, 2번 진성준 포함 이쪽에 어떤 강성 무지나 이런 거, 3번 역시 그걸 발휘했던 여당 의원들의 또 동조하는 세력, 뭐 하여튼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아니면 알려주십시오. 정부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이것이 결론이 안 나고 이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걸 한번 좀 객관화 시켜가지고 집단 지성의 힘을 한번 한번 그것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 우리 PD들 고민합시다. 난 몰라. PD들이 알아서 준비해. 자.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